한동훈 장관은요, 전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애버렸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팀인데요.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이었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자, 증권 범죄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만 일반 국민들,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만 그 처벌과 수사에서는 미비했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바로 그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이 처단 의지를 지금 밝힌 거예요. 그래서 글쎄 아까 그 사정정국을 우려를 하셨는데 그것과 이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취임사에도 보면 굉장히 그냥 정말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죠. 뭐 밤길 무섭지 않게, 뭐 조폭 피해 없이 서민 울리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정말 우리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기업 경제범죄 수사 전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오히려 제일 나빠서 서민들을 울린다. 그런 문제의식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 시절에 뭔가 그 외부 유착 의혹 때문에 없앴던 거를 이제 박범계 장관 시절에 임시적으로 부활시켰다가 이걸 다시 원위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뭐 그만큼 전문가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정말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증권 범죄를 비롯한 경제 사범들 특히 어떤 권력과 유착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완전한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뭐 네. 그거야말로 어떤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으로 길로 가는 것도 이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은 왜 이 합수단을 폐지시켰었던 건지 궁금하시죠? 당시에 추 전 장관의 주장을 저희가 다시 꺼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우리 장관께서 이토록 이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느냐 정말 궁금합니다.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시킨 것도 윤 총장은 반대했다고 그랬습니다. 증권범죄 합수단은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증권범죄의 포청천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 이미 드러나 버렸습니다. 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직결된 경제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메시지가 가장 먼저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면, 굳이 부여한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장 대척적에 있었던 추미애 전 장관이 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 놓은 것도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 추미애 전 장관이 했던 걸 되돌려 놓는다라기보다는 수사에 있어서의 원칙이죠. 증권범죄 수사는 너무나 필요한 문제고 거기는 정보력과 수사력이 다 집중돼야 되는 그런 그 수사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뭐 옵티머스 관련 사건도 그렇고 그거와 관련된 사람이 문재인 정부 그 청와대에서 뭐 행정관으로도 막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제대로 수사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권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사의 어떤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만은 이 매력이 이제는 능력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무부가 정말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돼서 새 법무부 장관에 오른 한동훈 장관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 청사 앞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다 꽃바구니입니다. 청사 앞에 이렇게 수많은 꽃바구니들이 배달이 됐다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 취임을 축하하는 꽃바구니들이었습니다. 꽃바구니에 달린 리본에는요. 윤석열은 한동훈을 대한민국에 선물했다. 꽃길만 걸어요. 뭐 이런 응원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적극 지지하는 분들이 보내신 것이고요. 그런데 또 저 모습을 보니까 법무부 앞에 꽃밭 원조는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 길거리에 수많은 화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던 모습. 혹시 PD님 그 과거 화면은 준비가 됐나요? 그 장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게 추미애 전 장관 응원 꽃바구니였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하여튼 원조는 네. 따로 있습니다. 네. 글쎄요, 저 이제 꽃밭 정치가 이제 돼버린 거죠. 꽃길만 걸어요. 네네. 정치. 우리 항상 덕담처럼 하지 않습니까? 네. 꽃길만 걸어요. 근데 인생에서 어떻게 꽃길만 걷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제 장관 임명됐을 때 저 꽃바구니를 받은 거를 이제 SNS에 올려서 그랬죠. 화제가 되니까 또 그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 네. 지지자들이 또 꽃을 늘어놨고요. 또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윤석열 그 장관을 향해서 또 근조화환을 놔서 그랬었죠. 좀 굉장한 그 꽃 정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뭐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꽃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응원하는 건 좋은데요. 네. 자꾸 저렇게 응원을 하면 이게 한동훈 장관도 그냥 정치의 영역으로 이렇게 좀 끌어오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진정 응원한다면 조용히 네. 어떤 장관으로서 행정업을 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좀 지켜봐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꽃값도 알겠- 좀 아깝잖아요. 알겠습니다. 꽃길만 걸어요의 원조는 옛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많은 지지자들이 그럼요. 우리 인이 꽃길만 걸어요만 하면서 꽃 선물 뭐 기프트 뭐 이런 거 많이 또 근데 유명했었죠. 근데 공직자는 사실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됩니다. 네. 예, 공직자한테 뽑아놓고 꽃길만 걸어요 하는 거는 공직자를 위하는 또 응원의 메시지일 수는 있으나 네. 공직자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기 없는 결정도 해야 되고 원칙을 지키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양날의 칼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공무원 또 이 공직자가 꽃길만 걸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일을 해야죠, 일을.